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노후의 생활비, 생활비를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노후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 제가 고민했던 문제,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제 나이가 이제 57살. 저는 사실상 은퇴했어요. 사실상, 글쎄요, 은퇴라기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은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노후 생활비 연금으로 부족하다. 일하는 노인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 나와보면, 은퇴하고 이제 현장에 나와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 군인으로 근무하셨거나 그러면 한 250에서 300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집에 안 있어요. 대부분이 일하러 직장에 나오더라. 제2의 직업을 찾아가지고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안 나오냐? 어떤 분들이 있냐? 은퇴하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그렇게 사시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 공무원으로 보면 한 서기관 정도,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어디 가서 조금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일을 하기가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아뒀던 재산도 있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조금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공무원들 또는 군인들 그런 분들이 그나마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잖아요. 일반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많이 받아야 150이더라고요. 그죠? 그냥 150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제2의 직장을 찾는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연금을 한 300 받으시는 분들도 직장을 찾더라는 거예요. 연금이 300이면 먹고는 살만하죠. 그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첫째는 그것 가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두 번째로는 시간이 남는 거야. 이제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노는 것도 매일 놀 수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남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직업을 찾아서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나이대도 그렇고, 제 나이 때면 이제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60까지 채워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2012년 30.1%에서 작년 2022년 36.2%로 높아졌다. 한 4%, 거의 5%가 높아졌죠. 그만큼 이제 은퇴해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추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60세에 은퇴하면 애들이 대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하거나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 왜냐면 애들이 장가 갈 때, 시집을 갈 때 전세돈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 아니야. 오직하면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해서 1억 5천까지 증여하게끔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문제는 그냥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 나의 노후에 쓸 자금들을 올인하는 거야. 올인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자기 노후의 생활비를, 노후의 어떤 퇴직 자금을 다 올인하다 보면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하나도 없잖아. 그나마 퇴직금 받아서 거기다 올인해 버리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하러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뭐, 이제 65세에서 70 넘어가고 75세 넘으면, 이제 병마에 시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이제 못 벌 거고, 그죠? 뭐, 70세 넘으면 아무도 안 써줘요. 정말 경비료도 안 써주고, 뭐, 청소하는데도 안 써주고, 뭐, 아무도 안 써준다고, 70세 넘으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 자식들에게 다 올인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자, 그 상태에서 그냥 연금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연금이 100에서 150이야. 뭐, 그거 가지고 못 살잖아. 그리고 애들이 도와줘요? 애들이 안 도와주잖아. 애들이 도와주는 건 둘째치고,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요즘 세태야. 응? 어디 음식점 가보세요. 다 아버지가 돈 내고 있지. 그죠? 자,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336만 5천 명, 최근 5년간 연평균 9.0%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퇴직하면 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퇴직하면 전원주택에다 집을 짓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세계 여행 다니고, 자, 그거 팔자 좋은 소리예요. 팔자 좋은 소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글쎄요, 뭐 한 300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뭐 빠듯 그렇게 살 수는 있겠어.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은 거야.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300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것도 많지 않고. 자, 특히 80세 이상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0만 4천 명에서 지난해 37만 6천 명으로 연평균 16.5%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0세 이상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연평균 16.5%. 자,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계통에서 일을 해요. 이런 계통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봐. 보면 정말 70세 넘어도 뭐랄까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니까, 아들을 부양하고 딸을 부양하고 있더라니까. 70세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딸이 뭐 이혼을 했어. 그러면 또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것도 부양해야 돼. 뭐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자, 문제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한 70세 넘어서 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 그죠?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거기서 또 막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야. 또 월세 받겠다고. 또 갑자기 이제 막 수입이 줄어들고, 다니는 직장 수입은 없어지고 하니까, 월세를 받겠다고 상가를 사고, 오피스텔을 사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또 꼬이는 거야.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갔는데, 상가는 새가 안 나가고, 뭐, 오피스텔도 문제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빚내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노후에 더 꼬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70세 이후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안 돼.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70세 이후에는 가능한 한 현금화 해가지고 그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65세에서 79세에게 노동시장 참가 이유를 묻자. 자,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이유야. 여러분, 이게 실제라니까 51.7%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연금 250 받는 공무원 출신도 직장을 잡는 이유가 바로 이 생활비를 보태기 위한 거야. 그 뭐 기존에 생활하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잖아. 근데 둘이서 250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50을 더 벌라고 나오더라는 거야. 뭐 그런 사람은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연금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은 또 나와야 되잖아. 자,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더라는 거야. 자, 돈이 필요해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건강이 허락한 한 일을 하고 싶어서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살아요.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는 게 좋거든. 맨날 집에 있어봐. 맨날 집에서 밥 먹고 아침에 등산 가고 오후에 뭐 어디 가고 뭐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또 팍상 늙거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야.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뭐 70세까지는 일을 해도 충분해요. 70세가 아니지.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자,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나오는 게 한 8.0%, 기타가 한 40.3%. 자, 기타는 또 뭘까요? 자, 고령층의 월 평균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낮아진다. 그죠? 여러분 70이 넘으면 뭐 사실 뭐 취직할 데가 없어요.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면. 자, 연령대별 월 평균 임금이 65세에서 69세 평균 연금이에요. 103만 원. 70에서 74세 70만 원. 75세에서 79세 37만 원. 80세 23만 원. 여러분 요즘은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해 올라갔으면 미아 청소하시는 분들 건물에서 그런 분들이 한 실수령액이 한 19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한 190 정도 되거든요. 자, 그분들이 한 60에서 한 65세, 한 70세까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아침에 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이제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4시간에 5시간 정도라고. 자, 그거 일하고 한 달에 190만 원 실수령하고 그리고 보험료 다 내주고 건강보험료 다 내주고 괜찮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일부러.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조금 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데 가면은 요즘 아파트 관리소장이 한 연봉 4천 정도 받아요. 그러면 300이 넘잖아요. 350 정도 이상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죠. 그죠? 그렇게 일들을 하시러 나오더라는 거야. 자, 지난해 65세, 79세 현재 일자리와 과거 자신의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에 대해 38%는 관련이 있다. 그나마 이제 과거 했던 일을 38%는 하고 있겠다. 12.9%는 약간 관련이 있다. 14.2%는 별로 관련 없다. 34.9%는 전혀 관련 없다. 그러니까 한 40% 빼고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6명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과거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노후에는 은퇴한 이후에는. 자,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진희 연구원은 자,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진 것은 건강한 노인이 늘었지만 건강한 노인이 많이 늘었죠. 그죠? 요즘 뭐 70도 쌩쌩해요. 노후소득은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노후소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평균 100만 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100만 원 이하야. 연금이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낮아서 생활비에 보태려는 것이 라는 거야. 이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1955년에서 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자, 이 세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고령자 취업자 수는 더욱더 증가할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적어질 수 있어. 일자리가 얻기가 더 쉬워질 수 있는데 이 고령화 쪽은 계속해서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쏟아져 나오니까 더욱더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퇴를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 은퇴하기 전에 많은 대비를 하셔야 돼. 대비를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자격증. 뭐 공인중개사를 따든지 주택관리사를 따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 자격증을 따든지, 그죠? 전기기사를 따든지 뭐 소방을 따든지 아니면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기술사를 따든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 대부분이 노후에는 다 일자리를 찾아서 요즘은 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거야. 노후의 재산을. 자, 저는 개인적으로 70세 이후에는 이제 가능한 한 현금화를 하려고 그래요. 상가도 가지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반 정도로 줄이고 상가도, 그리고 뭐 80세 이후에는 다 팔아버리고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 그죠? 의미가 없다고. 부동산도
가능한 한 줄이고, 그죠? 줄이고, 내가 사는 집과 뭐 사는 집 외에는 뭐 다 파는 거고, 그죠? 다 파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금리도 있고, 금리도 좋고, 그죠? 은행에 넣어놓고 그 돈을 이제 평생 쓰다가 가는 거지, 그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잡아야지. 70세 이후에 그냥 계속해서 뭐랄까요,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그 다음에 변동성이 심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자, 그러시면, 굉장히, 뭐랄까요,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리고 뭐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다든지, 한다든지, 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노후에는 여러분들 70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기야. 정리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시기라는 게 뭐겠어요? 나의 마지막 자아 실현을 하는 거지. 그죠? 마지막 자아 실현. 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얘기야. 응? 그렇게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는 거야. 요즘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아버지 세대들, 그러니까 뭐 60세 이상, 뭐 70세 가시는 분들, 60에서 70 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뭐 자식에게 어떻게 뭐 남겨줄까,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뭘 할까, 그걸 고민 중이더라니까. 여러분,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노후에 살다 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죠?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자식이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 기부하든지, 그런 거지. 뭘 그냥 그걸 자식들한테 다 쏟아부어서 주려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줘봤자 자식들, 뭐 별로, 좋은 걸 남겨주는 게 아니야. 그거 좋은 걸 남겨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잘 고민해 보시고, 노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계획들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